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이라고 맨날 외치는데 최민희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 자격이 없다고요? 이건 무슨 소리죠? 아, 이게 살다 보면 유탄을 맞을 때가 있는데 센 유탄을 맞았습니다. 또요? 네, 제가 복당한 게 1월 26일인데 네. 제 경우는 입당이 아니라 복당이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오랫동안 민주당 의원이었죠. 예, 저는 7년 내외를 민주당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당원 활동이 7년 5개월 된 건데, 그러니까 복당하면 7년이 자동적으로 복당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이게 박지원 전 위원장 대표 출마 자격과 연계되어 당무위 의결을 거칠 때 저만 의결할 수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자꾸대로만 해석해서. 그래서 출마 자격이 없다고 이렇게 해석해버린 건가요? 파편을 맞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파편을. 이거 어떻게 유탄. 네. 유탄을 자, 맞으셨어요. 유탄을. 법률가 이현주 의원님, 이거 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니 뭐 제가 볼 때는 저 최민희 의원님 거는 그래도 좀 유연하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데요. 네. 정무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지금 이제 박지원 전 위원장 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분이 그냥 안 걸고 넘어질 리가 없고요. 네, 그래서 정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유탄 맞으신 거죠, 뭐.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이걸. 네, 그래도 저는 그러니까요. 당인이니까 그냥 순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불굴의 희망입니다. 네. 저도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뭡니까? 저는 인류 국가의 꿈으로 하겠습니다. 인류 국가의 꿈. 자, 네. 인류 국가의 꿈 좋습니다. 이현주 인류 국가의 꿈. 네.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더더욱 요즘 같은 날, 네. 요즘 같은 때. 네. 당에서는 이렇게 거친 표현이 많고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안 보이고 그렇습니까? 요새 당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요즘에 제가 요즘 당원들 많이 만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원들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세요. 네. 네, 그래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당원들 여론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국민들 여론도 듣지만, 그래서 당원들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막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뭐 아주 하소연도 많이 하시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십니다. 왜들 그러냐고. 네, 왜들 네. 그러는지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논란입니다. 코인 투자 실패했어요. 왜 근데 우리가 세금으로 갚아줘야 되나? 보수가 더 많이 반대하고 화가 났더라고요. 저도 이거 재고해야 된다, 즉각 이렇게 글을 페북에 썼는데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원금 탕감은 없다라고 하지만 이자 탕감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리금이니까 원리금 네. 탕감이죠. 그래서 이걸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 그리고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온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이거 생각보다 밑바닥에서 굉장히 분노하는 거고, 저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 만기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권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추가 연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렵기 때문에요. 네. 근데 그거 연장하는 거는 정부 지원을 해야 연장이 일률적으로 되는데, 이걸 금융기관에다가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또 소상공인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안 해주면서,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매도 금지도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B2에 대한 지원은 하느냐. 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현주 의원 말씀하실 때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붙이시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지율을 신경 쓰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이 대선 중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금융위가 진화에 나섰어요. 원금 탕감 안 한다고. 예. 그런데 정부 전체는 원금까지 탕감해 주나? 라는 생각이 드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
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거지? 이 정부는? 그러니까 불안하죠. 지금 이 시점에 보세요. 그러니까 비투를 구제하겠다. 원금도 탕감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금융위의 발표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 상황이 좀 이상한 게 저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데 이게 만약에 다른 정부였다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불러일으켜지지 않겠습니까? 네. 개인이 책임져야 될 걸 이건 나라가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 성실하게 살아오고 예를 들면 암호화폐와 주식 투자를 빚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또 빚 졌다가 갚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빚 막 네. 끌어모아서. 예. 그리고 이게 어쨌든 불공정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자기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 건데 이걸 공동체가 혈세로 갚아주나 메꿔준다? 이거는 저는 이 근간을 무너뜨린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아무리 이게 좀 딱하다고 해도 네.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다른 것들을 우리가 지금 지원할 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또 잘 안 해주면서 그리고 이게 과연 표가 되느냐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까지 해준다고 해서 표가 되진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 집권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표가 되냐 지지율에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은 선거가 2년 후에 있기 때문에 좀 내려놓고 좀 공정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 애초에 정부가 이 관련 발표를 할 때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네. 그걸 미리 막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그 기본 취지에 따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의 경우 변동금리 하려고 했던 걸 고정금리로 바꿔준다든가 등등의 국민들이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원금 탕감은 사실 말이 안 되고요. 네. 그 소위 이자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이자를 당장에 너무 많이 내라고 하면 문제가 되니 유예 정도로. 그거를 좀 유예하고 연기해 준다. 네. 이 정도의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불안합니다. 정부 부처의 엇박자를 보고 있자면 네. 이 정부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이런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 정신을 지키는 게 저는 지지율을 다시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믿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신에 반하는 그런 정책을 막 쏟아내면서까지 이렇게 지지율 신경 쓰는 것은 그건 잘못 가는 길이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지금 만기 연장을 추가로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금융기관부가 알아서 해라. 그것부터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그 만기 연장 추가해 주는 거 이런 거부터 챙기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공정과 상식 잘 안 믿어요. 이제 국민들이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 나오고 그 이후에 나왔던 해명 보면 굉장히 이게 뭐지? 이분들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오늘 또 국민의힘 쪽에서 사적 채용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요? 개인 돈으로 채용하는 게 사적 채용이다. 개인 돈으로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개인 돈으로 채용한 게 아니니 공적 채용이다라는 얘기를 국민의힘 중견 의원께서 오늘 또 하셨더라고요. 아니 공적 기관에서 했는데 뭘 대통령실이 공적 기관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로운 절차를 밟아서 임명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이다. 네. 예, 공적인 과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업무 능력이 있어서 추천한다. 그러면 그 업무 능력을 어떻게 보고 구급에 추천했다라는 공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내놓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그 장제원 의원이 오늘 나는 압력받은 적 없다. 추천받았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압력이란 얘기가 나왔냐면 압력이란 단어를 권성동 의원이 썼어요. 네, 어떻게 쓰게 됐냐면 추천하고 장제원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안 넣었다고 해서 넣어주라고 압력을 가했더니 자리가 없다고 했다. 나중에 알아보니 7급이 아니라 9급이었다. 9급 가지고 무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실한 청년이라 대선 캠프
와 인수위에서 역량을 인정받아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요지에. 그러면 이거는 여러 가지 의문을 자아내죠. 장제원 의원이 이걸 총괄하셨나? 이런 의문이 당연히 나오고 이렇게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장제원 의원은 그러면 왜 처음에 안 넣어줬지? 이 문제 제기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사로운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실 직원이 임명되는 건 이건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수 유튜버 안모 씨 누나의 경우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됐는지에 대해서 밝혀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꼭 민주당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서요. 이현주 의원님. 이게 이제 보통 대선이나 이렇게 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별정직, 정무직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비서관이라든가 네. 또 수석 비서관 이런 경우에 대통령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소신이라든지 네. 코드가요. 그래서 그런 건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인사 추천들이 된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누구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낙점할 것인가에 대한 인사 절차나 공정들이 당연히 공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기준이나 원칙까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그런 것들은 뭐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있지 않았을까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과 상식 이것을 내세우고 그걸 통해서 그걸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다른 대통령보다도 오히려 네. 훨씬 더 국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논란들이 나오니까 저는 굉장히 좀 난감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의 지도부도 마찬가지고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오히려 다른 정부들보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이러면 저는 그건 큰 문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난 정권들에서 있었던 논란들이 마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반복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내로남불이 또 반복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저는 국민들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정권을 교체를 했는데 다시 그것 때문에 실망하게 되면 저는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철저하게 다시 이거 정비를 하고 제대로 시스템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의하면서 저는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코드가 맞아야 한다. 동의하시죠? 뭐 윤석열 대통령과 코드라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철학이라든가 예, 공정 맞아야 철학이 한다. 맞아야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국민의힘과 언론이 계속 민주당 정부에 얘기한 게 코드 인사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잣대가 막 왔다 갔다 해서 내로남불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장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외가 6천이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랬더니 능력 있으니까 괜찮다는 대응이었어요. 요지가. 그리고 구구 유튜버 누나의 경우는 사실 구구 유튜브를 같이 운영도 했다는데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른다. 근데 이게 이제 연좌제 우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강원도 지인 아들, 아버지가 강릉 선관위원이고 이게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사람. 그다음에 인사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다가 뭐 그건 검증 과정이 있었는지 뭐 안 들어가고 뭐 1호기를 탑승했습니다. 네. 민간인 신분으로. 이런 모든 게 나올 때 대통령실의 반응이 문제가 지적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가 아니라 연좌제다 아니다 뭐다 이렇게 대응하는 거. 그리고 뭐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인사가 있었냐는 취지로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 소위 논문 표절 의혹이 몇 건이나 제기됐고 네. 오늘은 또 어제 보니까 아들 관련한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그리고 음주운전 거의 만취 상태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서 그것도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분을
야당과 언론의 공격으로 고생했다든가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정말 국민 의식과 동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과거 정부 탓하고 과거 정부보다 우리가 낫다. 과거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민심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남 탓할 때가 아니라 그 성당에서 내 탓이요 네. 하는, 그러니까 정말 정부 여당에 일단 내 탓이요 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때 같습니다. 주진우 라이브에 이현주 의원께서 아주 전에 나오셨죠. 한 1년, 2년 전에 나왔어요. 대선 전에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조금 자세히 하셨어요. 그죠?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경선 때. 네. 경선 때 얘기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2달 만에. 이거는 걱정된다는 사람들 많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그때 지지를 했었죠. 근데 기왕 되셨으니까 또 본선에서는 우리 당 후보로 제가 열심히 도왔고요. 네. 근데 기왕 되셨으니 정말 잘하셔야 되는데 이 우려들이 불식될 정도로 잘하셔야 되는데 너무 그 우려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진짜 이렇게 사실은 걱정이 태산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저희는 다 운명 공동체거든요. 일단 당선이 되셨기 때문에 또 우리 후보로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문제고 우리 당이 그 전에 탄핵도 되고 많은 것들을 국민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대통령의 어떤 문제 또는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아까 제가 당원들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핵심 당원들 각 지역에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이 지지율 급락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냥 단순하게 이거에 대한 인식부터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 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지지율 하락이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물론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좋은 태도는 아니죠. 그렇지만 국민적 지지가 이렇게 많이 빠져서 국정 동력이 국정 동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런 네. 상황은 저는 일희일비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야당의 우려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의 우려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전 국민이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 현재 우리 이 보면 일선에 저희 당원들도 사실 말씀 들어보면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대통령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네. 그리고 당의 핵심 우리 당직자라든가 지도부 이런 쪽에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정말 대대적인 어떤 이 개선 또는 쇄신 이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이게요,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지지율을 올리려고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세상에 지지율을 갑자기 확 올리는 묘수는 없어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은 특정한 어떤 사안,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참사에 버금가는 큰 사안이 터져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조금씩 보니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경제 위기에 대해서도 별로 대책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공격했는데 어떤 분들은 더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내로남불이라고 느끼고 그리고 부처 간의 엇박자 대통령과 뭐 경찰이 충돌하고 뭐 이런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의 말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에 대한 판단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대북관계, 뭐 과거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까지 건드리는 그런 수사가 될까 이런 걱정을 할 정도인데 그런 어떤 사정 정국으로 이를 돌파해서 지지율을 획기적으로 올린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봅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지금 대통령실 그리고 전 정권이 갈등하는 양상인데 이 지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사건은 뭐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요. 다만 현재 보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아니고 그 당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상규명할 곳에서 착실히 해나가면 될 일이고 사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건도 이 건이지만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보수 쪽에 아주 열렬지지하시는 분들 빼고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안보다는 대부분 민생과 경제에 다 이렇게 그렇죠. 걱정을 하십니다. 아까 네. 예를 들면 비투 문제, 네. 그다음에 금융지원 문제 이거 어떻게 되고 네. 그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 주변의 국제 정세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들이 요즘에는요 국제적으로 그 주식 투자하시고 이런 분들 많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보다 더 국제 정세를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여기에만 지금 며칠째 계속 이슈몰이가 되고 있는 거는 근데 국민들이 과연 관심이 그만큼 있는지는 저는 좀 의문이고 그랬을 때 이게 네. 진상규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조용하게 진행해야 되지만 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비중 어떤 이슈의 비중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해야 그래야 이게 지지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네. 박경찬님이 오랜만에 멋진 패널들 나오셨어요. 이런 게 토론입니다. 얘기합니다. 우선 오늘 저는 페북글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탈북자 출신 보수 언론 기자입니다. 네. 그분이 올린 글을 보면 이미 대선 때 현재 장관을 하고 있는 모 씨가 자신을 찾아왔다. 네. 그래서 이 탈북 어민 이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서 물어봤다. 예. 그래서 본인이 이거는 어쨌든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지금 지목되고 있고 대선 때 이걸 써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요지로 조언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요지의 글을 썼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16명을 살해한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좋지 않은 카드다.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요지의 문제 제기를 한 페북글이 실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오늘도 통일부가 무슨 영상을 하나 공개했는데 이건 지난번에 공개된 사진 한 장과 같은데 통일부가 왜 그래야 되나요? 통일부는 국정원도 아니고 국방부도 아닙니다. 통일을 촉진하라고 있는 게 통일부인데 과거의 통일부는 안 그랬다가 왜 갑자기 지금 이 순간 그런 영상을 공개하는 걸까? 근데 뭐 저는 이제 죄송하지만 요 문제에 대해서는 네. 규명은 해야 된다. 이거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 말씀을 드리면요, 아 맞아, 그래 그 규명해야지. 그리고 바로 자신들의 관심사인 얘기들을 하십니다. 네네. 그래 딱 보면 이게 관심사에서 비중이 좀 적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대부분 무슨 말씀하시냐, 우리 당원들조차도 이러세요. 지금 죽을 지경인데 네, 그렇죠. 못들 하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장제원 그 권성동 두 분이서 뭐 식사하고 뭐 다 좋습니다만 그거 별 관심도 없고 예. 국민들은 그런 거 나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이런 거 보고 그다음에 또 이준석 당대표 저 징계하면서 낙마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게 다 이유도 있고 또 동의도 하지만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빨리빨리 할 건 하더라도 네. 제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날밤을 새면서 정말 고심하고 국민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 진지한 모습을 보여달라. 이게 저는 국민의 마음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국민 과반 이상이 사실은 이런 사정 정국에 동일하지 않는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게 위기가 있으면 컨틴전시 플랜을 작동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집권 여당은. 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비상적인 수단을 쓸 때가 아니다. 네. 그게 오히려 기름에 이런 불을 것도 붙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이런 있을 것도 것이다. 지지를 좀 받고 최민희 연주 인사해 주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